자, 여러분 안녕하세요. 호사마입니다. 오늘은 송악저수지 최상류 유구권 노지로 왔습니다. 자, 여기는 제가 가끔 여러분들께 영상으로도 보여드리는 곳인데 오랜만에 요 길가생이 쪽에 한번 앉아보기로 했습니다. 지난번 제가 좌대에서 낚시했을 때 그 좌대 맞은편에 있는 포인트죠. 지난번 좌대에서 했을 때는 붕어가 많이 올라와서 굉장히 그 조항이 좋았었는데, 자, 오늘도 그날처럼 연안으로 붕어가 붙어줄지 한번 기대해 보면서 낚시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. 이 포인트는 조금 좌대를 저 정도는 집어넣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그렇게 한 다음에 낚싯대도 21척 정도로 써주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. 왜냐하면 붕어들이 다니는 길이 제가 이렇게 좌대를 밀어놓고 한 21척 정도로 써야 그 길에 딱 떨어지거든요. 그래서 이 포인트는 여기를 매번 오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좀 긴 낚싯대로 하면 좀 조항이 좋습니다. 자, 아침 8시를 가리키고 있고, 자, 모든 준비를 끝내고 좌대 위로 올라가 봅니다. 분위기 너무 좋네요. 이 맛에 낚시하죠. 자, 오전에는 바람이 좀 덜 불기 때문에 분위기가 확실히 좋습니다. 자, 요렇게 바람이 없을 때 고기가 딱딱 나와주면은 정말 기분이 좋죠. 자, 오늘 시작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21척의 낚싯대로 시작을 하겠습니다. 수심을 좀 체크를 해보니까 거의 한 2m 70, 80 정도 되는 아주 수심이 굉장히 좋습니다.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수심이고 낚시하기도 편한 수심이고, 자, 이 수심대에서 낚시를 해보겠습니다. 오늘 사용할 찌는 올라운드형 무크톱에 찌고요. 한 10분대 정도 됩니다. 부력이 좀 나가는 찌로 낚시를 할 거고, 자, 오늘의 떡밥 배합은 조금 다릅니다. 호사마 레시피를 쓸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셨겠지만 오늘은 호사마 레시피에 오감척 포테이토 소립을 추가해서 낚시를 하겠습니다. 그래서 대립 2개, 소립 1개, 그 다음에 알파경 1개, 이렇게. 자, 이렇게 배합을 하는 이유는 지금 이제 송악저수지가 수온이 올라가면서 이 피라미드의 성화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. 그래서 낚시를 하셨던 분들이 어제도 피라미 때문에 낚시를 못했다라고 하실 정도로 피라미의 성화가 많아졌기 때문에 호사마 레시피로는 붕어가 들어오면 물론 붕어를 잡을 수 있지만 붕어가 들어오기 그 전에 어떤 그 전초 작업이 좀 쉽지 않습니다. 호사마 레시피는 너무 가볍고 또 물에 들어가면 또 빨리 풀리기 때문에, 물론 이제 잠분감은 남아 있겠지만, 그래서 이런 잡어들의 성화 속에서 붕어들을 솎아내는 그런 낚시를 하기 위해서 오늘은 아예 시작부터 오감척 소립을 추가해서 이 떡밥이 좀 단단하면서 쫀득쫀득하게 그렇게 배합을 하겠습니다. 무게감도 좀 있고요. 그래서 이렇게 낚시를 진행을 하면 상층부터 바닥까지 떡밥을 내리는데 훨씬 수월하고, 또 바닥에서 잡어들의 그 어떤 성화에도 밥이 충분히 버텨주기 때문에 좋습니다. 어이, 고맙다. 한 마리 띄워줘서 희망이라도 주니. 고기가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. 아예. 이제 이쪽으로 연안으로 타기만 하면 된다. 오늘 무조건 나와요. 아니, 말이라도 그렇게 긍정적으로 해야지. 피라미가 좀 들어왔네. 목 내리면 안 되네. 그래도 해가 따끈따끈하네. 바람 왜 이래?
근데 이 바람이 불어야 돼요. 그래야 고기가 올라와요. 네, 북서풍 뭐 이런 바람들이 불어줘야 이 붕어들이 상류로 바람을 타고 올라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바람이 좀 낚시하기는 불편해도 붕어를 만나기에는 좋은 바람입니다. 자, 처음 시작은 바닥에 두 바늘을 대고 시작을 했습니다. 네, 거의 한 1대1 정도 되는 그런 어떤 느낌으로 낚시를 시작을 했는데 히트. 예. 자, 살짝 눌려 들어가는 입질이죠. 예. 아우, 잔발이. 자, 좀 바람이 강해지는 와중에 생각보다 좀 약한 입질에 붕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. 안전벨트를 걸고 올라오네요. 오. 자, 붕어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는데 뭐 어쨌든 척상 될라 말라 한다. 일단은 한 마리의 붕어가 나왔습니다. 일단은 기대감을 가지고 낚시를 할 수 있게 되었고, 이 바람에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정확하게 지금 내가 떡밥을 던지는 자리가 일정하게 떨어져야 됩니다. 정확하게 그 자리에 계속 들어가 줘야 되는 게 지금 관건인데, 이 바람에도 그런 것을 잘 하기 위해서 제가 굉장히 투척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. 이런 거는 이제 낚싯대도 좀 괜찮아야 되고 여러 가지가 맞아야 되는데, 자, 어쨌든 두 바늘을 대고 또 한 번 더 입질을 기다려 봅니다. 지금 바람이 굉장히 셉니다. 네. 뭐 낚시를 못할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지금 21척의 장척의 낚싯대에 3m의 수심이면 바람이 이제 좀 변수가 될 수 있죠. 히트. 자, 지금은 찌가 조금 물어 올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챔질을 했는데 붕어가 한 마리 걸려 올라왔습니다. 자, 바닥에 두 바늘을 댔을 때 지금 바람이 불고 대류가 조금씩 생기고 또 붕어들의 입질 패턴이 한 몫씩 팍팍 먹어주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걸 판단을 했고, 특히나 이 두 번째 붕어가 나오면서 느꼈던 점은 바닥에 두 바늘을 댔을 때 먹이 활동을 하긴 하는데 생각보다 먹이 활동이 활발하지 않다. 그래서 찌의 표현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는다. 고만고만하네요. 이런 걸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. 네. 자, 이렇게 그 어떤 그날의 패턴에 대한 낚시 분석을 좀 하면서 낚시를 하는 게 좋습니다. 그래야 많은 마리수를 할 수 있고요. 자, 그래서 제가 찌를 이제 조금씩 다시 내리기 시작합니다. 바닥에 두 바늘을 대는 것보다 제가 느꼈을 때는 한 바늘 정도를 닿게 하는 게 훨씬 더 이 붕어의 명확한 입질을 볼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해서 찌를 조금씩 내리면서 다시 이제 그 한 바늘 닿기로의 수심을 맞추고 있습니다. 굉장히, 왜냐면 지금 두 마리 정도 잡았는데 지금 원래 송악지 붕어의 입질이 아니에요. 네, 저렇게 약한 입질을 하거나 저러지 않을 텐데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찌를 내려서 한 바늘 닿기 정도로 맞췄습니다. 왜냐하면은 제가 느꼈을 때는 붕어들이 바닥에서도 먹이 활동을 하지만 밥을 따라 내려와서 바닥에 있는 먹이를 완벽하게 딱 먹기까지 너무 힘들어합니다. 어떤 이유에서인지. 그래서 이럴 때는 한 바늘 닿기 정도로 바꿔서 윗바늘이 살짝 뜰 때 입질을 하는 그런 패턴의 그 낚시를 한번 해보려고. 자, 목내림이 딱 되면 한 바늘 닿기 느낌으로 나오죠. 저기서 기다려 줍니다.
그렇죠. 자, 제 생각이 완전히 맞았습니다. 지금도 바닥에 살짝 닿았다가 윗바늘이 살짝 뜰 때 입질이 딱 하고 풀려 올라오다가 딱 하고 먹어주죠. 예. 저런 어떤 그 입질 스트로크가 나와주는 게 정상이거든요. 자, 요렇게 이제 점점 붕어의 그 먹이 활동 구간을 찾아가는 거죠. 자, 윗바늘을 먹고 나왔습니다. 네, 역시나 쓸만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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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5 되네. 뜰채 딱 채우네. 자, 요렇게 그 붕어의 입질 구간이나 패턴을 파악하는 게 그날의 마리수를 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줍니다. 특히나 이 노지낚시는 더더욱이 그렇고요. 노지낚시라고 무조건 먹어주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. 그리고 지금 찌의 선택도 어떤 이런 바람이나 대류에 적당하게 버틸 수 있는 부력으로 써야지 너무 낮은 부력으로 하면 힘들고요. 자, 지금 저렇게 쪼는 듯한 입질이 초반에 있어요. 근데 지금 붕어가 잡어들이랑 같이 있습니다. 그래서 밥이 버텨줘야 되거든요. 아, 히트. 자, 잡어의 건드림을 다 뚫고 딱 바닥에 안착이 됐다가 살짝 바닥에서 풀릴 때 먹어주는 입질에 붕어가 나오죠. 이게 진짜 이제 어떻게 보면은 패턴을 잘 맞춰서 잡는 그런 낚시가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오늘은 떡밥도 쫀득쫀득하고 무게감이 있고 버텨줄 수 있어야 되고, 그 다음에 이 바람과 대류를 버틸 수 있는 찌의 선택, 그 다음에 붕어가 좋아하는 먹이 활동 구간, 요 세 가지가 맞아 떨어져 주면 이 떡붕어를 계속 잡아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툭척의 정확도. 네. 또 눈 아프네. 눈이 왜 이렇게 아프냐. 이게 낚시를 오래 못 하겠어. 눈이 아파가지고. 시려. 눈이 시려. 근데 오른쪽 눈만 시려. 자, 거의 바람이 맞바람처럼 불어오기 때문에 눈이 시리더라고요. 그런 어떤 것도 있어서 나중에는 제가 이제 선글라스를 꼈는데, 여러분도 낚시하실 때 여러분들의 눈을 보호하면서 낚시하시면 좋겠습니다. 자, 지금도 목내림 돼서 한 목만 나와 있는 한바늘 닫기. 지금 붕어가 잡어들이랑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요. 이 큰 붕어들이 많이 밀고 들어오면은 피라미들이 쫙 빠지는데,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떡밥도 잘 써야 됩니다. 네. 자, 건드림이 있죠. 어쨌든요, 붕어는 명확하게 입질을 합니다. 어떻게 되든. 아니, 혹시나 큰 거 나올 수도 있잖아요. L2라 그런가? 자, 히트. 이번에는 제가 한 타임 늦게 챔질했지만 정확하게 한 마디 탁 찍었죠. 자, 윗바늘이 싹 뜰 때 딱 먹어주는 저 입질. 저렇게 스트로크가 명확하게 나와주는 게 정상입니다. 네, 이 송악저수 노지붕어들. 힘세. 역시 붕어들이 힘이 좋아요. 네, 이 맛에 낚시하죠. 좋습니다. 옆으로 치고 달립니다, 막. 이 어떤 오늘의 먹이 활동 구간을 맞추지 못하면 오늘은 아마 쉽게 고개를 납지 못하는 날이었을 것 같습니다. 와, 엄청 달리네요. 와, 힘이 왜 이렇게 좋아? 와, 사이즈 좋다. 좋은 사이즈 나왔어. 자, 그리고 제가 송악저수지에서 낚시를 할 때 자주 시켜 먹는 이 짜장면입니다. 이
야외에서 먹는 짜장면 맛있네. 정말 꿀맛입니다. 특히나 이 집이 잘하더라고요. 먹을 때마다 맛있습니다. 지난번 되게 맛있었는데 이름의 뜻이 기억이 안 난다. 자, 밥을 먹고 좌대 위로 올라오는데 바람이 점점 강해집니다. 쉽지 않죠. 봄에 이 똥바람. 그래도 해야죠. 자, 지금 오후로 갈수록 대류가 급격히 빨라집니다. 네, 채비를 던져 놓으면은 찌가 지금 실시간으로 저렇게 흘러가는 겁니다. 우측으로. 이 상태로는 붕어의 입질을 받아내기 힘들겠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찌를 바꾸기로 합니다. 지금 사용하는 찌보다 한 2-3푼 정도 더 나가고요. 몸통이 더 두껍고 대류에 더 잘 버틸 수 있는 고부력의 솔리드 톱의 찌로 그나마라도 좀 채비를 더 정렬시켜서 낚시를 해보겠습니다. 한 13푼 정도 되는 찌인데요. 굉장히 고부력이죠. 네, 이런 고부력의 찌를 사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. 네. 노지에서는 오히려 부력이 적은 게 훨씬 손해보고 고기도 훨씬 못 잡습니다. 오히려 든든한 부력으로 정확한 수심 측정과 정확한 투척으로 차라리 채비를 잘 정렬시켜줘서 입질을 받아내는 게 훨씬 더 많은 마리수를 할 수 있습니다. 자, 고부력으로 바꿔도 흐르긴 하지만 아까보다 훨씬 정렬이 잘 되고 버텨주고. 자, 히트. 바로 찌를 바꾸자마자 바로 붕어를 잡아냈습니다. 이거 좋다. 자, 아까 그 처음에 썼던 찌는요, 생각보다는 대류가 있을 때 잘 버텨주질 못했는데 이 찌는 그래도 흐르긴 흐르지만 아까보다 잘 버텨줬고, 그러면서 이제 그 붕어가 먹는 입질까지 표현해 줍니다. 물론 뭐 지금 입질은 조금 밀려 들어가는, 아무래도 대류가 너무 빠르니까. 그거 다 떡일 수도 있어요. 역시 찌를 좀 고부력으로 바꿨더니 바로 전 채비가 안정적으로 정렬이 되면서 킹도 되고 떡도 나오고 좋습니다. 어이야. 자, 계속 같은 포인트에 같은 떡밥을 같은 자리에 계속 넣어주지 않으면 이런 날은 붕어를 계속 잡아내기가 힘듭니다. 한 마리 어쩌다가 잡고 나서는 계속 몇 시간 꽝치다가 겨우 한 마리, 이런 상황이거든요. 자, 지금도 약간의 건드림이 있는데 대류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. 명확하게 들어가죠. 자, 이게 지금 대류가 굉장히 빨라서 찌가 흐른다 할지라도 이 고부력의 찌로 바꾼 것과 저부력으로 사용하는 것, 혹은 좀 대응하기 힘든 찌로 사용하는 것과는 완전 천지 차이가 납니다. 왜냐하면은 채비의 정렬부터 여러 가지를 잡아주는 데 있어서 입질 표현까지 다 표현해낸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. 오씨. 입질이 약하네. 자, 올해는 전반적으로 이 붕어들의 움직이는 어떤 그 시기나 시즌이 굉장히 늦습니다. 날씨가 굉장히 추웠고요. 그러다 보니까 시즌은 늦어졌지만 그래도 산란할 붕어들은 또 그 시기에 무조건 산란을 합니다. 자, 산란철을 또 기다려 봐야죠. 자, 지금도 잡어들의 건드림 이후에 목내림이 됐는데 이 대류가 워낙 세다 보니까 살짝 찌가 잠겼죠.
그리고 제가 회수하지 않고 좀 기다려 봅니다. 다시 찌가 살짝 보이게 될 거거든요. 그쵸? 아, 히트. 자, 찌가 살짝 다시 살아났을 때 놓치지 않고 입질하는 것을 챔질을 했더니 붕어가 또 걸려 나오죠. 자, 5로 갈수록 대류도 이겨야 되지만 잡어들 사이에서 붕어의 입질을 골라내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그런 하루였습니다. 뭐 이렇게 오전에 뭐 한 10마리 정도 아주 즐거운 낚시를 했습니다. 자, 오후까지 낚시를 좀 이어가 보려고 도전을 했지만 야, 바람이 보통 바람이 아닙니다. 오후가 되니까 그냥 맞바람이 터지는데 감당이 안 됩니다. 그래서 그 바람에 낚시가 안 되겠다 생각을 했죠. 와. 이럴 때는 빨리 집으로 가야 됩니다. 네. 자, 우리 붕어들 다 돌려보내주고 철수해 봅니다. 또 좋은 곳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.